해설갑니다. 오늘 9월 13일 장 마감하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황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뭐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고요. 오늘 좀 전체적으로 전략, 그리고 업종은 계속 업종은 지금 아시겠지만 친환경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급이 좋은 쪽이 친환경 쪽에 좀 집중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이 좀 빠지면서 이쪽으로 좀 많이 좀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뭐 메이저 기관 외국인이라고 좀 칭할 수 있죠. 이쪽은 좀 친환경 쪽으로 계속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 드리는 부분이 이제 친환경이에요. 그쪽으로 계속 좀 집중을 하셔서 가시는 것이 업종 면에서는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을 보면은 이제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했고 코스닥이 1%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코스피 시장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별 국장면으로는 시장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건 맞아요. 지금 수급을 보면은 이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좀 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좀 팔았지만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선물이죠. 선물에서 6천억 정도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됐고 만기일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만기일 지나고 금요일에도 한 2천억 가량 선물을 좀 매수를 해주는 게 시장이 뭐 당장 내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적 선물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8,300억 플러스로 오랜만에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선물 쪽에서는 계속 상방 쪽을 좀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위치가 여기서 지지받는 것도 좀 당연해요.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처음에 우리가 전략이 여기에서 이제 현금화를 좀 하면서 지켜보는 전략이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밀리고, 그냥 거꾸로도 좀 차트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이렇게 여기 지지받을 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더 상승 구간이 좀 남았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이제 조정폭이 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시황 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시장 자리가 좀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추세를 새로 좀 만들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터치하고 여기서 이제 지지받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추세를 다시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맞죠. 그런 모습을 지금 국장 개별적인 면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이 약했어도 코스피가 좀 지지를 받고 하는 흐름이 반등을 추가적으로 더 주고 좀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렇게 올라가도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어요. 아직은 별게 없는 시장이고 국장면으로는 이렇게 좀 올라가고 지지를 받으려고는 하는데 해외 시장이 계속 발목을 좀 붙잡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지금 유럽에서는 지난주 ECB 정책회의 있었어요. 이제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페드가 있죠. 근데 ECB는 이제 유럽 연합의 중앙은행인데 거기서 이제 테이퍼링을 했어요. 채권 매입 속도 조절을 하겠다. 내년 연초부터 이제 이르면 1월 뭐 늦어도 2월 이렇게 채권 매입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거는 테이퍼링 선언이 맞습니다. 이제 뭐 테이퍼링은 아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테이퍼링이죠. 채권 매입 속도를 조절해서 이제 줄인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유럽의 ECB는 그 선언을 한 상태고 이제 미국만 남은 거예요. 미국이 좀 남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금 연휴가 끝나면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FMC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이제 추석 우리 연휴 끝나고 바로 좀 반영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쪽은 9월 FOMC에서는 뭐 테이퍼링 선언할 확률이 좀 낮아졌어요.
고용 쇼크가 이번에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 쇼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낮아졌는데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게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오는 게 시장이 더 좋다. 그래서 빨리 매를 맞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이게 계속 연장이 되면은 서로 지치는 거예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아시아도 그렇고. 그럼 또 이제 11월로 가겠죠. 11월이 굉장히 유력해지는데 이게 지금 5월부터 계속 왔던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9월에 좀 나올 가능성은 떨어졌지만 그게 또 시장에 또 발목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면 또 내용 나오고 이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올라가더라도 뭐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올라와도 크게 변하는 건 없다. 박스권이라 그랬죠.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또 경기 문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계속 유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옐런이 10월에 까지는 해야 된다. 10월까지는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 부분을. 근데 이제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죠. 옐런이 말한 게 키포인트가 10월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월까지는 우리 현금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10월이 지나가서 11월, 12월이 되게 되면은 미국이 신용도 강등이 지난번처럼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계속적으로 좀 지뢰밭이 있는 그런 시점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올라간다고 해도 뭐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오히려 더 경계를 해야 되고 자신이 또 매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오히려 내려왔을 때 매수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여기 하단, 상단. 이게 이제 내년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좀 강조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이제 밸류를 보면은 이쪽 이하로 막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 구조도 아니고 시중에 이제 돈이 있다 그랬죠. 이제 막 내려와서 또 저가 매수 생기면은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 거고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3316포인트가 상단, 저점 2930포인트, 여기가 하단입니다. 정확히 좀 기억을 하세요. 여기 상단, 하단. 뭐 여기 뭐 이렇게 잠깐 이탈하고 또 그러니까 크게 내려오면은 만약에 크게 내려오면 잠깐 이탈도 나올 수 있지만 큰 구조는 요 구조다. 큰 박스의 구조다. 그래서 뭐 N자로 내려오면 이렇게도 내려올 수 있다. 뭐 가능성도 좀 말씀드린 상태고 여기서 뭐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요. 올라가도 뭐 그닥 별거 없다. 올라가면 오히려 다시 현금을 챙기는 기회로 보는 거고 내려오면은 다시 뭐 저점 매수를 해서 요 이렇게 하는 매매가 내년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면서 이제 박스권 장세인데도 막 크게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아모레퍼시픽, 뭐 LG화학도 그랬고 NC소프트도 그렇고 막 크게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고 반면에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친환경이 계속 올라가요. 2차 전지. 그런데 2차 전지는 좀 약간 고점 신호가 좀 보이기 때문에 양극재죠. 에코프로 BM 쪽 그리고 오늘은 LNF가 좀 강했는데 이제 쫓아가는 그런 쪽은 아니고 친환경 쪽으로 계속적으로 시장 조정 시에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자금은 친환경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가 있어요. 그게 지금 팩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가시는 게 맞고 제가 하나 솔루션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자금이 좀 몰린다는 거예요. 수급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죠. 이게 온도차가 다른 겁니다. 박스권 장에서는 내려가는 애들은 한없이 내려가는데 이제 선택되고 성장주 쪽으로는 수급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동국 SNC는 다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와요. 한 21선 이렇게 붙는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1차 매수로 분할 매수로 보시면 좀 좋겠다 의견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했으니까
다시 이제 신규 매수는 21선 이렇게 붙는 정도 보시면 그때부터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2차, 3차는 오게 되면은 2차, 3차는 또 방송 통해서 매수 시점을 좀 같이 함께 보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친환경 쪽은 이런 쪽으로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제 시장의 조정이 뭐 크진 않았어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환율을 보면은 환율이 또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다시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올 게 예탁금이에요. 예탁금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거의 최저 수준이죠. 1월 그리고 3월에 잠깐 시장이 안 좋아서 이때 저점이죠. 이때 잠깐 내려왔다가 4월 말에 잠깐 내려왔다가 계속 좋았어요. 근데 다시금 최근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탁금이 늘어나야 이 구간처럼 이렇게 늘어나야 시장이 올라가는 거다 말씀드렸죠. 예탁금이 올라가야 예탁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뭐 시장에 그렇게 좋은 면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제가 이제 코스피보다 좀 더 경계할 부분이 코스닥이다 의견을 드렸어요. 여기가 3선형이라 그랬죠. 지난 고점이 여기였고 여기를 돌파를 했고 돌파를 해서 고점 만들고 이번에 또 고점을 만들면서 고점이 3번인 3선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음봉이 나온 날 그렇죠. 요날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해도 코스닥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결론이 뭐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에서 보는 구간까지 이 정도까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3200대까지는 이 구간에서는 현금을 다시 지금 확보를 하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올라오면은 현금 이쪽에서 확보를 하고 다시 좀 보자. 매수를 할 기회를 다시 보자.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는가 하면은 아직은 오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뭐 추석 전에 뭐 시장이 막 흔들려서 막 내려오게 되면은 뭐 매수도 그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아직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리고 뭐 추석 전에 뭐 내려가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현금을 만들지 못하셨던 분들은 좀 만들고 다시 추석 이후를 좀 보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 지수적으로 인덱스로 보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크게 뭐 좋게만 올라가고 뭐 3,500 간다, 3,600 간다 이런 사람들 다 쏙 들어갔어요, 지금. 그렇죠? 뭐 그렇게 막 외치다가 이런 자리에서 막 이렇게 더 간다 막 외치다가 지금은 이제 쏙 들어간 상태인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 하단 전략 그리고 매수는 친환경 쪽으로 계속적으로 보는 전략 그리고 이제 박스권이기 때문에 강한 놈이 계속 강하고 약한 놈은 계속 약할 수가 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작년에는 이제 버티면은 올라왔어요.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놈만 갈 수 있다. 이거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식을 계속 좋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추천 종목이 많이 물려 있어서 희망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 또 하나는 회비를 먹고 유료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그래야지 좋다 그래야지 또 회원을 모집해서 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킬 구간이 있을 때는 좀 지키고 그 지켜놔야지 다음 자리 때 다시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많이 느끼셨죠? 이때 현금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분할 매수 들어가면서 단가 낮추고 새로운 거 사고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는 분들은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막 시장이 막 떨어진다, 폭락한다, 뭐 3천 깬다, 무조건 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지금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경기 문제가 좀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ECB에서도 테이프링 시작을 했고, 이제 미국도 시기상조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좀 나올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으면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가면서 작년처럼 저가에서 매수 사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또 챙기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내일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길게 보면은 이 캔들 자체는 며칠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잘 해서 올라오는 구간에 다시 한번 시장을 또 확인을 하고 좀 안전하게 좀 지키면서, 제가 좀 지키면서 꾸준히 좀 수익을 내자라는 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지키고 준비를 잘 해놓자 라는 게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편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추석 전에 시장이 올라가면은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해서 다시 좀 현금을 좀 만드는 그런 기회로, 그리고 추석 전에 시장이 막 내려간다, 좀 크게 내려간다 하면은 그때는 좀 매수를 해서 좀 넘어가도 무방하겠죠. 다시 저가에서 좀 매수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주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큰일이 없으면은, 특별한 일 없으면 종목들 좀 보고 하면서 간단히 시황도 추가적으로 드리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